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마이니치 신문까지 모든 언론들이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 뇌물도 확인이라는 특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컨설팅 업무를 계약한 싱가포르 회사가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라임 디아크의 아들인 파파마사타 디아크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유치 활동을 돕기 위한 싱가포르 블랙타이딩즈는 라임 디아크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아들과 그의 회사에 37만 달러, 약 4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거진 뇌물 사건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인이 되고 계속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에 의하면 블랙타이딩즈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의 서민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인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휴면 계좌로 2013년 7월과 10월에 232만 5천 달러, 약 2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블랙타이딩즈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파파마사타 디아크의 러시아 계좌로 15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파파마사타의 세네갈 회사인 PMD 컨설팅에 21만 7천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파파마사타가 파리의 보석 가게에서 고급 시계를 사는데 블랙타이딩즈가 8만 5천 유로, 약 1억 1,700만 원의 시계 대금을 대신 결제합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라임 디아크에게 주는 뇌물을 그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은 여기저기 돈을 분산시키고 고급 시계도 사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검찰의 조사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이 시작된 것은 라임 디아크의 아들 파파마사타 디아크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치열하게 로비 중이던 터키의 관계자에게 터키는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지를 잃었다. 일본은 정말 제대로 지불을 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프랑스 검찰은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바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 검찰은 국제육상연맹의 대규모 부정을 수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수사본부를 확대하면서 전격적으로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파마사타가 일본에서 돈을 받은 직후에 파리의 보석상에서 명품 시계와 보석을 구입하는 등 흥청망청 쓰고 다닌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파파마사타는 대규모 부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인터폴의 국제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는데 이 범죄자의 휴면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이 돈을 보낸 블랙타이딩즈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방 한 개짜리 아파트인데 돈을 받자마자 바로 문을 닫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엄청 수상한 스파이 영화 같기도 하고 완전 엉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은 파파마사타의 엉뚱한 말 한마디로 밝혀진 유치 뇌물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관계자 중도 사퇴와 진상조사팀 구성 등 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한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정상적인 컨설팅 업무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돈의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일본은 일본올림픽위원회 산하에 니코 대학의 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서 컨설팅 비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IOC 윤리 규정 위반도 찾아낼 수 없다 라고 발표합니다. 바로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심히 유감이었는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발표합니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라임 디아크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조직적으로 복용한 것에 관여하면서 4억 2천만 엔, 약 46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법원은 라임 디아크에게 금고 4년과 벌금 50만 유로, 약 6억 8,9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실형을 선고받고 라임 디아크가 조용히 교도소에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라임 디아크의 범죄 혐의는 계속 국제뉴스로 언급이 될 것이고
도쿄올림픽의 뇌물 사건도 확대가 될 판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파파마 사타도 인터폴의 국제 지명 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체포가 되는 순간에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은 대형 사건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파파마 사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판입니다. 체포되는 순간 온갖 범죄가 다 언급이 될 테니까요. 이미 도쿄올림픽의 뇌물 사건은 몇 년 동안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19년 1월에 프랑스 검찰이 그 당시 일본 올림픽위원회 회장이었던 다케다 스네카즈를 도쿄올림픽 유치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일본은 카를로스 곤을 특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불거진 라임 디아크와 그 아들에 대한 뇌물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왕족 가문인 메이지 왕족의 피를 계승한 인물인 다케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결국 다케다는 바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마이니치 신문이 도쿄올림픽 유치 컨설팅 비용 중 9억엔 약 100억 원의 서류가 전혀 없다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200만 유로, 약 26억 원을 뇌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물러난 다케다 스네카즈 전 JOC 회장도 모르겠다고 하고 관련된 직원들도 나는 모른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일본 사회가 놀랍기만 합니다. 스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재팬라이프의 회장이 바로 체포가 되고 도쿄올림픽의 뇌물 사건이 또 불거지고 하는 등 부패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팬라이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스가 정권과 아베의 합작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스가 정권이 지지도가 높을 때에 문제거리들을 뚝딱 해결해서 아베와 자민당의 짐을 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후에 바로 의회 해산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도 스가 정권이 결단을 내린다라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베도 좋고 스가도 좋다는 거죠. 아베는 안타깝지만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스가 정권은 결단을 내리는 스가의 이미지를 내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프랑스 검찰과 법원은 부지런히 도쿄올림픽 뇌물 유치 사건을 파헤칠 것이고 조만간 파파마 사타도 잡힐 것이고 CL9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본입니다. 도쿄올림픽 정말 시끄럽다. 빨리 취소하고 중지해라. 라는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스가 회사 노바텍이 자국 지배자가 조선소의 아쿠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신조선 쉐빙 LNG 운반선 10척을 주문했습니다. 수주가는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배자와 기술 제휴를 맺은 삼성중공업은 하부구조 제작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일감을 확보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역량을 조집중할 것 같습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텍과 러시아 국영선사 스푸폼플로티의 합작사인 스마트 LNG는 지배지라 조선소에 쉐빙 LNG 운반선 10척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당초 지난달 정식 계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바텍은 신조 발주를 위해 용선처인 선주사를 물색하며 발주를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노바텍은 서부콘플로트와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해 선박 자금 조달, 건조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주베지라에 주문한 신조선은 아쿠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돼 북극에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LNG를 운송합니다. 노바텍은 러시아 조선소에서 모든 아쿠틱 프로젝트 투입 선박을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건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조선소와 자국 조선소에 나눠서 주문했습니다. 노바텍이 이달 말 대우조선에 주문 예정인 옵션 포함 최대 12척을 주문하면 노바텍은 향후 5에서 6년 동안 최대 30여 척의 새로운 쉐빙 LNG 선을 인수. 추가 발주도 예고됩니다. 현재 15척의 선단을 2배 이상 늘리게 됩니다. 레오니드 미켈슨 노바텍 회장은 노바텍은 계획된 아쿠틱 LNG 프로젝트의 운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15에서 17척의 선박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신조 발주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지배지라가 10척의 신조선 수주처로 확정되자 삼성중공업의 역할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지베지다 조선소와 기술 제휴를 맺고 선박 공동건조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주베지다의 추가 수주는 곧 삼성중공업의 신적 일감 확보를 의미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주베지다가 주문받은 쇠빙 LNG 운반선 10척의 강제절단을 맡게 됩니다. 또 하부 구조물 제작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베지다 수주에 탄력을 받은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의 달성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의 15,000TU급 열척 발주 사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농중하조선과 장남조선소, 양쯔장조선 등 중국 조선사 세급과 일본 이마바리 조선 등과 경쟁 중으로 에버그린 물량을 따내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올해 삼성중공업 목표 수주액은 84억 달러로 지난 5일 기준 목표 대비 7억 달러 8.3%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대우조선은 앞서 2014년 노바텍의 양알 프로젝트를 통해 15척을 수주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주 규모는 15척으로 척당 선가는 3억 2천만 달러였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 사베타항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북유럽 지역에 LNG를 운송 중이다. 특히 대우조선이 건조한 쇠빙 LNG선은 기존 방식 대비 운송 기간을 크게 앞당기며 북극 항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러시아 사베타항을 출발해 오버만 카라인을 거쳐던 12일 만에 북극 항로 동쪽의 베링해협에 도착했다. 지난달 말에는 노바텍이 야말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LNG를 대우조선이 건조한 쇠빙 LNG선에 선적해 일본에 수송했다. 야말 프로젝트로 생산한 LNG가 일본에 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대우조선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유의하게 쇠빙 LNG선 건조 실적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 중에는 쇠빙 LNG선 건조 경험은 대우조선이 유의한데 화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이 건조한 선박은 북극해 얼음을 직접 대관할 수 있도록 선수와 산미의 일반 선박 강판보다 3배 뜨거운 70mm 두기 초고강도 특수양판을 사용했다.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대 1.1m 두기의 얼음을 깨며 LNG를 운반할 수 있다. 전후 양방의 쇠빙 운항이 가능하도록 360도 회전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달기도 했다.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으나 노바텍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바텍은 최근 가스전 공사가 20%가량 완료된 상태로 2022년 말 생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우조선도 올해 수주 실적이 저조한 만큼 이번 프로젝트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현재까지 셔틀 탱커 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에 LNG 바지 2척, LNG FSRU 1척 등 총 7척을 수주하며 연간 목표치 72억 1천만